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살인적인 독감이 50개 주 중 47개 주로 퍼진 가운데 사망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보스턴주에 이어 지난 12일 뉴욕주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노사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노동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총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익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생존을 위해 분사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경제 현안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가중채무자 일원화에 나섭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북 상주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 저장 탱크 주변에 흘러내린 염산을 중화시키는데 열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올해만 약 4만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갑론을 박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게임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게임 업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죠. 업계에서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의 전종수 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보고 가야겠죠. 오늘부터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가 좋지 않았고 시장의 예측을 웃돈 웰스파고의 실적도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마감 지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13% 상승하면서 13,488.43 기록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12% 상승하면서 3,125선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 보합권에 머물면서 1,472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새해 셋째 주인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심은 미국 주요 은행 실적과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인데요. 기업의 실적 호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면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1월 15일에는 소매 판매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6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럽도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악재가 있었지만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3% 상승하면서 6,121선에서 마감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 0.09% 소폭 상승하면서 7,715선에서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카키 지수도 역시 0.08% 소폭 상승하면서 3,706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계속된 엔화 약세가 수출주를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2.5%를 나타냈다는 소식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1.4% 상승한 1801.57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2% 가까이 밀리면서 2243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39% 밀리면서 23,264.07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어땠을까요?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5.7원 내려간 1,054.7원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 투자증권의 김종육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덕택에 잘 라면은 많이 보냈습니다. 안 드셨죠? 예. 예.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예. 2000선에서 조정받는 모습인데 지금 뚜렷한 방향은 아직 좀 잡히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예. 조정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음. 주가가 조그만 변수에도 예. 등락을 하는 아마 이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예. 그런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지난 주말에 주가 조정 국면을 예.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예. 해봤습니다. 첫째,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래서 수급 상황. 외국인들이 예. 우선 선물 시장에서 예. 거의 한 4,500억 정도 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이 한 2,300억 정도 예.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을 짓눌렀다고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지요? 일단은 연초에는 약간 매수를 보이다가 지난주 그 선물 프로그램 예. 약간 그 주문 실수로 인한 매도 그 이후부터 약간 취약한 국면을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예.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면서 그렇죠.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주식시장이 약간 충격을 예.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우선 금리가 동결되면서 해외 자금 유입을 약간 저지시키려는 그게 약간 희석되는 모습을 보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축소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환율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던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연유로 해서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고 여전히 조정 장세에 있는데 예. 이번 주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환율에 대한 것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환율 전망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 동결로 인해 가지고 예. 원화 강세 현상이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 원엔 중요하죠.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또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9엔대로 예. 상승을 하면서 2010년 7월 이후 약 한 2년 6개월,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예. 1,050원대로 하락하면서 거의 17개월 만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수출 주대형 우리 산업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증시에는 예.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의 실물 경기 반등이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중국 수출이 예. 그리고 또 무역 수지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예. 또 이번 18일 날 또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거의 한 7.8%로 이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예.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춘절이라고 우리나라 구정 비슷한 예, 예. 중국 명절이죠. 최대 명절이죠. 예, 그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아직 좀 불투명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벵가드의 예. 벤치마크가 약간 변경이 됐고 예. 또 원화 강세나 약세에 예. 따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간 위축되면서 예.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도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예. 코스닥 시장에 좀 코스닥 시장. 관심을 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거의 6거래일 이상 반등하는 예,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육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이 환율
전쟁, 원화 예. 강세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반면에 부담스럽고요. 예.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기반이 앞으로 많이 좋은 모습으로 예.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주로 이게 거래되는 예, 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관심을 뒀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율이 1,06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뭐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그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예. 조만간에 천선도 무너지지 않겠냐 하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새해벽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예. 가장 큰 부담 요소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는 주가 하락, 똑같은 이렇게 이퀄 예. 같은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된 주식시장의 뭐 하나의 룰 예, 예.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연초부터 예. 원화 강세가 상당히 가팔라지면서 주식시장에도 상당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도 원 달러 환율이 1,054.7원까지 예. 하락하면서 지난 5월 말에 1,180원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10% 이상 떨어지면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예.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예.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가속화되는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가속화 현상은 상당히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예. 이 환율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 1,000원까지는 예, 예.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예. 가능성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약간 희박해 보인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라든지 정책 위반자들이 예.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회사들이 예. 어느 정도 달러를 많이 보유하면서 예. 그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당분간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지만은 예. 1,000원대는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달러 대비 환율도 문제지만 예. 지금 엔 대비 환율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제품과 예.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먼저 자동차 업종일 텐데 그렇죠. 그 이외에 또 어떤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은 보시는지.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좋지 않죠? 예,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업종과 관련되는 자동차 예. 부품줄들에 대해서도 약간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좀 이렇게 거래처를 다변화해서 우리 예, 예. 국내 자동차 완성차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에도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좀 활로를 열어야 될 텐데 예, 대부분 우리 부품 업체들이 국내 완성차 기업들에게만 좀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좀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업종들이 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하고 기계, 기계, 예. 또 조선 음. 요 세 개 카테고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자동차, 기계. 기계 이 세 예.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아마 그 세 업종이 일본과 예. 경쟁 관계에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예, N저 현상에서 예.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저기 엔화 대비나 달러 대비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업종에 예. 타격이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올해 연초부터 환율 전쟁, 예,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환율 전쟁,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예, 예.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는 일본 아베 정권이 엔화 약세 정책 등으로 대거 예. 자금을 풀면서 또 그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또 우리나라에 재유입되면서 아마 이게 엔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그 엔저 현상 어느 정도 심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엔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예. 뭐 약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일본이 긴급 경제
정책을 확정하고 무제한 화폐 발행을 예.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저 가치가 하락세가 상당히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예. 보통 달러 기준으로 예. 얘기를 합니다. 지금 89.23엔까지 예. 하락을 했는데 엔화 가치가 89엔대로 떨어진 거는 거의 뭐 한 30개월 만에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든지 미국의 예. 또 그 미국에서 유동성을 예. 확대하면서 엔저 예. 그리고 원화 강세 현상은 지속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엔저 현상이나 예. 달러 대비 환율 하락에 따른 우리의 투자 전략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일단은 그 원화 강세 국면에서도 예, 예. 우리나라에 또 이게 투자할 만한 종목 그리고 업종들이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환율 시대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원화 강세, 저환율 시대에서 한번 투자를 점검해 볼 것을 한 세 가지 정도 예. 보면은 일단 항공 운송이라든지 해운, 여행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첫째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예.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항공과 해운 관련주들은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 예. 원화 강세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예. 외국인 관광객이 예.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료 예.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효해 보입니다.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비용 절감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이라든지 그리고 농심, 그리고 빙그레, 예. 오리온 같은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유틸리티라든지 철강 같은 업종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예.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두산인프라코 예. 같은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환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 지금 뭐 환율이 떨어져도 우리 저기 삼성전자 계속 지금 고공행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주가 상승세는 예, 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예. 200만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으로 예.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라든지 주봉, 예. 또 일봉이 거의 장기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일 예.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추세적으로 예. 아주 상승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이슈하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워봤는데, 자, 간단하게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예.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코스닥 시장이 한 6거래일 정도 예, 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예. 의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예.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뭐 한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또 재료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가치가 예. 매출이나 수익성이 증가되는 그런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효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정육 이사와 함께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 한번 같이 전망해 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김원규 외신캐스터가 밤사이 주요 외신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영규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브리핑 김원기입니다. 네, IBM 하면 미국에서는 언제나 가장 많이 특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특히 2012년 기록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허 분석업체 IFI가 미국 시간으로 1월 10일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IBM은 20년 연속 특허 기록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전했는데요. IBM 회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기술 및 창조성 분야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IBM의 1세기에 걸친 연구로 이뤄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삼성,
3위는 캐논이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21위와 22위로 상위 50위 내에 진입했는데요. 특히 구글과 애플은 리스트에서 상위는 아니었지만 모두 2011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IBM이 취득한 특허 중 약 200건은 보안에 관한 것인데요. 기술의 중심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에는 건강관리, 분석, 클라우드, 모바일, 은행 업무, 소셜 네트워킹 등이었습니다. IBM은 1993년부터 2012년간 약 6만 7천 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는데요. 2012년에는 8천 명의 발명가가 무려 6,478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대기록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애플의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자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도 했죠. 그러나 작년 말 삼성에게 미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밀리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애플이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에 손을 뻗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은 지난 11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애플의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요. 통신에 따르면 팀 쿡은 전날 중국의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 회장을 만나 애플과 제휴를 제안하고 중국이 애플의 최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국 모바일 사용자 가운데 64%가 차이나 모바일을 사용할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신업체입니다. 팀쿡은 애플은 수년 내 중국에서 상당수의 애플 스토어를 열 것이고 중국에서 새 제품을 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애정 공세를 통해 애플이 중국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는데요. 현재 엎치락뒤치락하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전쟁, 2013년에는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하면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죠. 그중에서도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로키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 결정에 관한 계약 조건 협상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꼽히던 미국의 F-35가 결함이 생겨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미국 펜타곤이 지난 11일 성능 실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F-35B 모델이 내구성 시험 도중 동체 밑면 내부 칸막이 벽에서 여러 개의 균열이 탐지돼 지난해 12월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현규 캐스터와 함께 간밤에 전해진 외신 살펴봤습니다. 박희준의 옆에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준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서울대학교 표학길 교수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종수 단장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